이제 항적이 그럼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군이 이제 합조단이 발표하면서 결정적 증거물을 수거한 쌍크리어선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그림까지 좌표까지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수치들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군이 발표한 공식 자료부터가 아예 이 좌표점 자체가 틀려 있어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냐 이거지.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요 수치만 가지고만 수치가 잘못됐다면 뭐 이걸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여하튼 간에 폭발 원점 주변을 훑고 지나가다가 잔해 두 개를 건진 거죠. 그렇죠? 그 추진 모터하고 추진 축하고. 근데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그 KNTDS상의 마지막 소멸 지점은 이곳입니다. 북서방 600m 지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해요. 침몰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폭발이 이루어진 게 맞고, 여기서 폭발한 게 맞고, KNTDS상의 그 좌표값이 맞다라면, 침몰하면서 600m를 북서진했다는 그런 황당한 시나리오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폭발 원점이 틀려서 여기서 폭발한 것이 맞다. 김태형 장관이 박영선 의원 지적에 대해서 틀렸다면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점이 맞아서 폭발 원점이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잔해가 그 함체에 비해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은 잔해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내려서 이 지점에서 함께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폭발 지점이 여기여도 의문이고 여기여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조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어요.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군이 주는 것만 믿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동안 보면 처음에 9시 45분이라고 그러다가 9시 30분이라고 했다가 국방장관이 9시 25분이라고 했더니 국방부가 아니다. 공식 입장은 여전히 9시 30분이라고 했다가 다시 9시 22분으로 바뀝니다. 선언한 특위에서 KNTDS상의 소멸 시점을 발생 시점으로 본다면 9시 25분이 맞다. 되겠습니다. 최초 자체 지점. 이 부분들이 여전히 의혹이지만 군이 이제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초기에 좌초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이 아까 설명드린 이 해도, 그 다음에 해경에서 초기에 작성한 상황 보고서, 여기 보면 좌초라고 써 있는데 이 해도의 경우에 이 좌초 표기를 누가 했냐를 놓고 군하고 공방 언론 사이에 이제 공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군은 유족이 독자 판단을 해서 적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해도의 밑부분에 보면은 위도 경도가 초다리까지 나와 있어요. 이걸 찍으면 정확하게 이 지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전문가가 적었거나 최소한 군이 설명하는 것을 받아 적은 것일 거다. 그렇다면 이 기록도, 이 최초 좌초라는 기록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9시 15분도 이 부분은 좀 언론이 저희가 볼 때는 물론 9시 15분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문제 제기한 방식에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해경의 입장을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군의 상황 일지를 가지고 보도한 MBC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 자체 취재의 보도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하지만 해경의 입장만 가지고 보도한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상황 통보를 접수한 것은 상황 보고서에 보면 21시 33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화 내용을 받아 적은 거에는 9시 32분으로 나옵니다. 그 이전의 상황은 해경이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정보만 갖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제3부표, 한준이가, 한조준이가 거기서 작전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의혹 보도까지 있었던 지점입니다만, 제3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형사소송이 걸려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그거는
어떤 그 소송 과정에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 소송과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한 의문은 미군 헬기로 보이는 이 헬기가 그 4월 6일에 모종의 물체를 인양한 사실은 있다는 거죠. 이거는 KBS, MBC 동영상이 같이 복수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왜, 이게 무엇이고 이걸 어디다 뒀냐, 여기에 대해서 분이 해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해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군의 입장은 이게 이거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저희들은 못 찾았어요. 근데 저희가 군에 취재를 하고 그래서 확인한 그 군의 입장을 들었더니 자료 화면일 것이다, 또는 미군이 인명구조 활동을 하던 장면일 것이다, 또는 디핑 소나라는 장비로 탐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핑 소나는 요거예요. 요거 언뜻 봐도 다르지, 물체가 이건 2개거든요. 디핑 소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인명구조 훈련도 이때가, 이날이 언제냐면 기상이 악화돼서 수색이 중단됐던 날이에요. 그랬다가 이 화면이 찍힐 때는 겨우 이제 작업을 재개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했다라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게 이제 길쭉한 것에 대해서 미사일이나 어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인터넷에 제기가 됐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구조용 들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들것이고 이거는 뭐 혹시 지심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영상을 정밀하게 봤더니 이 동영상이 이게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이 물체는 이렇게 휘기도 하고 S자로 꺾이기도 하고, 이거는 미사일, 어뢰, 구조용 들것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B 물체가 무엇인지, 또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소나돔, 이것도 일종의 해프닝과 같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4월 25일에 이제 좌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조단이 이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게 배 밑바닥에 있는 그 음향 탐지 장치인 소나돔이 멀쩡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좌초냐, 이게 툭 튀어나온 게 멀쩡한데. 근데 이제 5월 19일에 공개된 걸 가서 기자분들이 봤더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진을 같이 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배를 묶을 때 그 큰 굵은 체인을 감지 않습니까? 그 체인을 감는 과정에서 여기를 쳐서 이게 떨어져 나간 것으로, 그래서 그 체인을 감은 자국과 그 다음에 여기에 묻어있는 그 체인의 어떤 외피,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증언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 좌초든 침몰이든 그것과는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나돔은 그 군에서는 그냥 FRP라고 얘기를 했는데, FRP 위에 강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격은 견뎌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약간 무른 지형의 배가 좌초됐다면 긁히는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깨지진 않아도. 그러니까 이 소나돔이 이런 상태라고 해서 수중 비접촉 폭발 이외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절대적인 근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표면에 보면은 이것을 긁히는 적이 없다고 봐야 될 건지 있다고 봐야 될 건지, 아까 프로펠러도 보면 그 스크루도 보면 이렇게 긁히는 적이 좀 보이잖아요. 그게 사건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해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